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는 걸까요? 네, 21세기 컨텐츠 랩에서 2026년 1월 30일에 나온 분석 자료인데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마침 최근에 아이온큐가 굉장히 큰 M&A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한번 들썩였죠. 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아이온큐가 가진 기술의 본질은 뭔지, 또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 말은 참 많지만 그게 정말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온큐의 진짜 실력과 잠재적 리스크까지 한번 균형 있게 분석해보죠.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이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자료에 트랩드 이온, 우리말로는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결국 큐비트거든요. 네, 정보 단위. 정보를 담는 최소 단위인 이 큐비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정확하게 다루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온큐는 말 그대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낸 이온을 큐비트로 사용합니다. 이온 자체를요? 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이온들을 허공에 하나씩 딱 붙잡아두는 거죠. 허공에요. 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핀셋으로 원자 하나하나를 공중에 그냥 고정시켜 놓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와,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안정성과 정확도 때문입니다. 아, 안정성. 자유 상태의 원자는 뭐랄까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구체잖아요. 모든 원자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큐비트로 쓰면 품질이 아주 균일하고 매우 안정적이죠. 덕분에 아이온큐의 최신 시스템 템포는 연산 정확도, 즉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에서 99.99%라는 거의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99.99%? 숫자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와요. 99.9%랑 99.99%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양자 세계에서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양자 계산은 수천 수만 번의 연산을 계속 중첩해서 수행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매 단계마다 0.1%의 오류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진행될수록 오류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최종 결과는 완전히 의미 없는 그냥 쓰레기 값이 되어버립니다. 아, 하지만 오류율이 0.01%라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장난감 수준을 넘어서 쓸모있는 양자 컴퓨터로 가면 첫 번째 관문이고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아, 이제 와닿네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모든 걸 망칠 수 있으니까 그 0.01%의 차이가 성패를 가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있나요? 설마 이 비싼 컴퓨터를 한 대씩 파는 건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사업 모델의 핵심은 QaaS,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양자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입니다. 아, 클라우드. 네, 우리가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아마존 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서 아, 우리가 아는 그 클라우드들이요. 네, 거기서 수천억 원짜리 양자 컴퓨터를 시간 단위로 빌려 쓰는 거죠. 와, 신약 개발 회사나 금융 모델링 회사가 직접 양자 컴퓨터를 살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월 구독료나 사용료만 내고 그 엄청난 계산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양자 컴퓨팅의 대중화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최고 수준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재무 파트였어요. 아, 네. 기술이 좋으면 돈은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면 2022년에 한 1,100만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엔 1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될 만큼 성장세가 무서운데 네, 폭발적이죠. 같은 기간 순손실이 무려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아이온큐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매출은 폭발하는데 손실은 더 크게 폭발하니까요.
아니, 이 회사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기 딱 좋죠. 네, 저도 솔직히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11억 달러 손실이라니 아무리 미래 기술이라지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 정도의 숫자인데요. 이 손실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11억 달러 손실의 대부분은 실제 회사 금고에서 돈이 나간 진짜 손실이 아닙니다. 진짜 손실이 아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손실의 약 80%, 그러니까 8억 8,200만 달러가 워런트 부채 평가 손실이라는 비현금성 항목이에요. 잠시만요. 워런트 부채 평가 손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회계 용어인 건 알겠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회사가 과거에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나중에 10달러에 살 수 있는 쿠폰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쿠폰? 그런데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주가가 100달러로 폭등했어요. 그럼 그 쿠폰은 투자자에게 9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죠. 그쵸. 90달러 이익이니까. 회계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90달러의 빚을 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채로 기록하고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잡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 금고에서 현금 1달러도 나간 게 없는데도요. 아이온큐의 11억 달러 손실 중 대부분이 바로 이런 회계상의 빚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르니까 역설적으로 회계장부에는 손실이 찍히는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착시 효과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그게 전부 이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건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에 따라 손익이 널뛰게 한다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현금성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 흐름과 가까운 조정 이비타 손실을 봐야 해요. 조정 이비타.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은 약 4,890만 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자지만 11억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죠. 그렇네요. 다만 이 적자의 원인인 연구개발비와 관리비 같은 운영 비용이 매출 성장률만큼이나 빠르게 218%나 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미래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버틸 치력은 충분한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아이온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금이요? 네, 최근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현재 보유한 현금 및 투자 자산이 35억 달러에 달해요. 35억 달러? 양자 컴퓨팅 업계 최고 수준의 현금 보유액이죠. 게다가 부채는 거의 없는 무차입 경영 상태입니다. 부채가 없군요.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은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도 아이온큐는 흔들림 없이 막대한 R&D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손실은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고 실제 운영 손실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데 그걸 뒷받침할 현금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막대한 현금으로 최근에 엄청난 일을 벌였죠. 무려 18억 달러를 들여서 스카이 워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아이온큐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움직임입니다. 신의 한 수? 스카이워터는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 시설, 즉 파운드리를 갖춘 몇 안 되는 회사예요. 이 인수를 통해 아이온큐는 이제 수직 통합을 완성하게 됩니다. 수직 통합이라면 마치 애플이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설계한 M 시리즈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것과 같아요. 양자 컴퓨터에 들어갈 핵심 칩을 직접 설계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까지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체 칩을 직접 만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양자 컴퓨팅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칩의 미세한 구조 하나하나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이걸 직접 만들면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고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기술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오류를 스스로 보정하는 오류감 내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방부나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메이드 인 USA 칩을 선다는 건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컴퓨터만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칩부터 완제품까지 양자 컴퓨팅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보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나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다른 회사들도 인수했던데요. 맞습니다. 그 인수들을 통해서 칩 제어 기술, 양자 센싱,
심지어 우주 기반 보안 통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우주까지요? 네, 칩 설계부터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풀스택 양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른 기업들이 아이온큐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죠. 물론 이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데 경쟁자가 없지는 않겠죠. 이 시장을 놓고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Wave나 리게티처럼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고, 네. 특히 같은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하는 퀀티누엄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죠. 하지만 역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기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초전도 방식은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속도가 빠르다. 네, 하지만 큐비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오류율이 높아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 거의 절대 용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 장치 같은 거대한 설비가 필요하죠. 반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큐비트가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와 마라토너의 차이랄까요? 단거리 선수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지만 금방 지치고 마라토너는 꾸준한 페이스로 먼 거리를 실수 없이 달려가죠. 재밌는 비유네요. 복잡하고 긴 계산에서는 마라토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런 쟁쟁한 상대들 사이에서 아이온큐가 가진 경쟁 우위,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명확하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이온 트랩 방식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둘째, 35억 달러의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재무적 안정성. 다른 스타트업들이 돈 걱정할 때 아이온큐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죠. 그렇죠. 셋째,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와터 인수를 통한 수직 통합 전략이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차별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죠. 엄청난 기술력,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탄탄한 재무구조, 과감한 미래 전략,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쟁 구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관점에서 아이온큐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볼까요? 네, 자료에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먼저 보수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료는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블록 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지켜보라. 네, 만약 이 테마에 꼭 참여하고 싶다면 아이온큐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처럼 아이온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형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간접 투자. 그렇죠. 아이온큐의 수익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2028년 이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기술 로드맵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미래의 가치를 보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R이 150배가 넘는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150배요? 네. 이건 현재 1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가치를 시장이 150달러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는 거죠. 아, 만약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가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이 자료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죠.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35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수직 통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양자 컴퓨팅 시대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그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막대한 운영 적자, IBM이나 구글 같은 거인들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궁극의 기술인 오류 감내 양자 컴퓨터가
언제 상용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특히 11억 달러라는 엄청난 순손실의 진짜 의미, 즉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착시 효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아이언큐라는 기업의 복잡한 면면을 정말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언큐는 한국의 KISTI,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양자 생태계 기업이 등장했을 때 우리처럼 아직 자체적인 양자 하드웨어 리더가 없는 국가나 기업들은 미래 컴퓨팅 권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앞으로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산업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